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캐프 LSX의 신제품 LT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도 아마 아직은 매장에서 구경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전 세계 동시 출시라서 아마 엠바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생각해 보면 전에 이 캐프 LSX를 촬영했던 게 딱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년이 되자마자 그때도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신년에 뭐 이렇게 새해 맞이 이렇게 출시를 하는 뭐 좀 그런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LSX에 관해서. LSX는 어떤 면에서는 그 가장 캐프에서 LS50보다도 많이 팔린 제품이 아닐까. 뭐 좀 통계를 정확히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LS50이 당연히 그 엄청난 센세이션을 몰고 와서 패밀리가 오리지널 50주년에 그 50이 액티브 버전으로 버전 2로 그 다음에 그 메타 버전이 되면서 또 메타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9가지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패밀리까지 다 하면. 그래서 LSX를 만드는 과정도 순수한 이제 저의 추측이지만 이거 작게 만들어도 되겠다.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생략할 거 생략하고 작게 만들어 보니까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저기만 이 미드 베이스만 사이즈를 4.5인치로 축소하고 뭐 이런 거 0.75인치 트위터와 4.5인치 미드 베이스로 축소하고 나서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주는데 목표는 아마 LS50의 절반 가격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디나 이런 것들을 생략한 버전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축소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대역이나 퍼포먼스가 사이즈만 조금 작아졌지 거의 맞먹게 된, 원래 의도하고 좀 달라진 거죠. 캐프의 원래 의도하고.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싶으면 이제 LS50을 구매하시고, 물론 LS50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서는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도 좀 넓은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50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좀 메인 스피커 톨보이하고 맞먹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5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LSX는 보다 컴팩트한 공간에서 거기서 좀 다른 거죠. LS50이 못 내는 소리를 좀 더 핀포인트를 더 잘 내는 이런 더 주니어의 장점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또 놀라운 퍼포먼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LSX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이 됐고, 원래는 이 버전이 아니라 이제 저기는 그 LS50은 이게 전부 나무 바디죠. 그 나무 바디에다가 안에 뭐 굉장히 그 소위 저희가 종종 얘기하는 그 리플렉싱에 관한 여러 가지 바디를 강화시키고 안에 이렇게 막 십자로 이렇게 브레이싱을 했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바디와 나무 베이스,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마감을 이제 이런 우리가 하는 이런 플라스틱 광 이런 거 이렇게 마감을 한 이런 재질이라고 한다면, LSX는 바디 자체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플라스틱 자체를 이렇게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바깥쪽을 그 크바드라트라는 천으로 이렇게 감싼, 그래서 좀 더 LS50에는 없는 인테리어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하여튼 그런 좀 막내지만 LS50의 주니어지만 LS50에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LSX,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LSX의 버전 2, 그게 이제 메타 버전인 거죠. 참고로 LS50은 패시브부터 시작을 했지만 LSX는 LS50의 액티브 버전부터 그대로 내려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패시브로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들어있고 스트리머가 들어있는 그런 그냥 2채널 올인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LSX, 그 다음에 메타 버전이 들어간 버전 2, 그리고 이 세 번째 나온 게 지금 LSX 버전 2의 LT 버전이에요. LT가 뭐의 약자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여하튼 이 제품은 3세대 버전인 LSX 버전 2의 LT 버전입니다. 저기로는 12세대
앞에 게 이제 11세대였으니까 이 유니큐 드라이버에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를 탑재한 4.5인치 알루미늄 마그네슘 미드 베이스, 그다음에 0.75인치 알루미늄 트위터를 가진 그런 유니큐 드라이버, 동축 드라이브를 갖춘 제품이고요. 대역이 거의 맞먹어요. 50에 LS 50에 맞먹는 전체 대역이 그 LS 50에 거의 맞먹어서 전 구간을 다 전체 소리가 나는 전 구간을 보면 49Hz부터 해서 47kHz까지 올라갑니다. 높은 대역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상위 대역이. 그리고 이제 플랫하게 나오는 감쇄하지 않는 플랫하게 나온 대역부터 시작해도 52Hz부터 시작하고 27kHz까지인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겠죠. 여튼 그런 50에 준하는 그런 대역을 갖고 있어서 일단 낮은 대역이 소리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다이나믹스가 이 대역하고 결합이 돼서 굉장히 LS 50하고 거의 손색이 없는, 비교했을 때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LS 50보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런 다이나믹스와 저역의 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좀 독특하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올인원 지향을 했고, 버전 2에서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왜 그랬는지는 좀 저의 짐작이지만, 버전 2가 아시겠지만 원래 LSX에서 이제 메타가 추가된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 스피커를 페어링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페어링 스위치를 누르면 두 양쪽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멀리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케이블 연결하지 않고.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는 24비트 192kHz까지 입력을 받는데, 얘가 프로세싱을 해서 내는 최종 프로세싱 출력은 양쪽을 선으로 연결하면 24비트 192kHz까지 파일 재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선으로 하면 그거의 절반입니다. 24비트 96kHz까지 재생을 해요. 무선으로도 사실 그렇게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랜선으로 연결하게 돼 있었어요. 9버전은 바로 전 버전인 LSX2는. 근데 거기서도 저의 짐작이에요. 무선으로 생기는 레이턴시라는 게 있잖아요. 좌우가 서로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거. 그 시차가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 들린다, 이 정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시차는 아니고 불과 0점 몇 초 만에 불과한 시차인데, 그게 결국 위상 차이로 나타나서 좌우의 스테레오 이미징이 안 맺히고, 그 상태로 무선으로 그냥 편하게 듣던 분들은 야, LSX를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다, 뭐가 상도 잘 안 맺히고 별론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오해 소지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더구나 캐프를 처음 산 사람이 LSX를 샀는데 그런 만약 인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아예 무선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유선으로만 연결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LT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어링 버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랜선을 빼고 아예 철저하게 USB 전용 C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나머지 스펙은 전하고 똑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스피커고 하나는 그 안쪽을 드라이브하고 음원 파일 재생하는 파일 재생 시스템이 같이 묶여 있는 그런 플레이백 시스템이라고 부를게요. 그 스피커는 말씀드린 대로 동축 유니큐 드라이버에 12세대를 탑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49에서 47 최대 그 대역을 재생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스피커가 있고, 안에는 앰프, 그 다음에 스트리머가 들어있는데, 스트리머는 타이달 커넥트, 코어부즈, 스포티파이, 룬 레디 인증받고 MQA 디코딩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스트리밍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트위터와 D클래스 증폭 앰프인데, 트위터와 미드 베이스를 각각 따로 드라이브합니다. 그래서 위는 30W, 미드 베이스는 70W. 그래서 한쪽에 총 100W 출력의 앰프가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재생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오랜만에 이 제품 소리를 들어보는데, 두 선을 유선으로 연결한 것만큼의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기존 LSX2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 이 녹음에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네, 이 스피커는 제가 여러 곡을 들어봤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저는 LSX2를 오래 들어보진 않았고 오리지널 버전인 LSX를 그때도 한 일주일 이상 꽤 오랫동안 들어봤던 한 일주일 이상은 한 보름 가까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한번 연결하고 들으면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 LSX와 비교하면 많은 개선이 있다고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일단 메타가 들어갔죠. 메타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1kHz 이상의 음의 공진, 기타, 왜곡, 디스토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어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생겨 있을 거고 지금 양쪽을 무선으로 재생하죠.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한 효과 이거를 살려보자면 음상이 좀 더 정확하게 맺히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그 두 가지 외에도 음의 이 음색이나 대단히 전체 대역의 밸런스 제일 흔하게 표현하는 얘기인데 스피커를 평가할 때 높은 음하고 낮은 음의 비율이 실제 음원에는 비율만큼 네트워크를 크로스오버를 나눴어도 하나의 어디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듯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듣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건 굉장히 일품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0보다 작은 스피커가 갖는 장점 핀포인트가 정확하게 맺히고 스피커가 잘 배치하면 사라진다. 이 스피커에 전용 스탠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별도 스탠드를 설치하고 녹음을 하고 그랬는데 전용 스탠드를 쓰면 그런 퍼포먼스가 훨씬 더 잘 나타나겠죠. 여하튼 이렇게 들어보면 먼저 이 중고역이 굉장히 깔끔하고 청량한 그런 음악들이죠. 비발디 조화 영감 이 곡을 들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현악기 소리를 굉장히 잘 내주는 대표적인 스피커가 돼요. 보통 현악기 그러면 뭔가 이 패브릭 돔, 천으로 만든 돔이 이렇게 잘 포근하게 그리고 질감 있게 떨어줘야 소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금속 돔은 왠지 뭔가 좀 날카로울 것 같은. 근데 이 알루미늄 0.75인치 알루미늄 돔을 갖춘 이 캐프 유니큐 드라이버에서 이 바이올린 소리를 높은 음, 중간 비올라, 그다음에 뭐 첼로 낮은 바소 컨티뉴까지 베이스까지 굉장히 배분을 잘해서 아주 너무 이쁘게 들려줍니다. 소리를 굉장히 거친 느낌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거친 느낌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소리에서 지금 이 비발디 조화영감을 듣는 느낌은 거의 큰 스피커가 부럽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이나믹스 그 자크 로시의 리틀 푸가 같은 곡을 들어보면 쿵쿵 이 베이스 치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아주 역동적으로 잘 들려요. 이거는 이 4.5인치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사실은 좀 더 좋은 스탠드를 받쳐주면 좀 더 좋은 소리, 좀 더 다이나믹한 소리 그리고 좀 더 저음이 좀 더 낮은 음까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도 잘 살려줄 것 같고 그렇게 대역이 낮은 대역이 아쉽지 않은 아주 멋진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핀포인트가 중간에서 딱 이 베이스 사이에 떠오르는 그런 선명한 음상 그리고 입체적인 전후 간의 공간이 느껴지는 느낌 뭐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편안한 느낌의 블루바드 오브 브로큰 드림 같은 다이애나 크롤 노래 들어보면 그런 곡도 되게 포근하게 잘 내주죠. 선명한 음을 잃지 않으면서 포근한 음을 이렇게 바닥에 쫙 이렇게 들이우는 느낌 음영이 이렇게 들이우는 콘트라스트의 느낌 사실 이 스피커가 낮은 음에 좀 한계가 좀 있어 근데 뭐 위는 좋아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많은 실제로 들어보시면 제대로 세팅해 놓고 들어보시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단지 이제 제가 초기에 들었을 때 LSX를 들었을 때 아쉬움이었던 게 뭐냐면 캐프 코넥트라는 앱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그거 뭐 당연히 왜 안 할까봐 근데 처음에 그 앱이 없으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처음에 연결하려고 이렇게 가면 회원 가입을 하라고 그래요. 캐프 패밀리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이메일이나 뭐 페북이나 이
카카오도 있고 뭐 저희 네이버도 있지만 그런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 과정을 안 두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캐프 커넥트가 네트워크를 못 다루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애플 기기하고 뭐 구글 크롬캐스트 지원하지만 애플 기기하고 연동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애플 기기는 뭐 맥북이든 뭘 갖고 계신 분들은 타이달 커넥트만 연결하시면 바로 타이달 같은 거 들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캐프 커넥트만 연결이 또 그냥 쉽게 되시는 분은 되게 쉽게 돼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합니다. 내가 네트워크를 뭐 어떻게 하고 그 비밀번호 넣고 이렇게 하지 않고 꽂으면 랜선을 꽂으면 바로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여하튼 LSX2의 LT 버전 새로 출시가 됐는데 이 제품이 출시될 때쯤이 되면 역시 또 한번 이 LSX의 또 신기원 이 제품이 지금 시점에 비교해도 얘랑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제품이 딱히 없어요. 액티브이면서 이렇게 콤팩트하면서 그런 대역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음원 재생의 순도가 높은 이런 스피커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올해 초부터 화제가 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은 뭐 흔히 그냥 서재에서 편하게 배치해 놓고 책상 앞에 놓고 데스크탑으로 그리고 카페에서 그대로 긴 전원 케이블만 있다면 그냥 무심히 카페 천정에 이렇게 붙여놓고 듣기에도 아주 좋은 스피커죠. 사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아마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나 보긴 한데 그렇게 쓰기엔 좀 아까워요. 이 음의 품질이 대단히 높아서 메인 스피커로 2채널로 놓고 스탠드 위에 딱 해놓고 그렇게 거리를 정확히 맞춰 들으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캐프의 신제품 LSX2 LT 버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